저는 주식회사 BI매트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영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코드 노코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지디넷과 로코드 노코드 협의회가 이제 주관을 맡고 있는데, 그 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게 돼서 오늘 키노트 세션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저희 회사가 BI매트릭스인데 왜 갑자기 로우코드, 노코드를 들고 나왔냐, 뭐 이런 배경이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빨갛네. 저는 90년대 초에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에 다녔습니다. 저 뒤에 포스코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 계시네요. 그때 이제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면서 한 10년 동안 제철소를 다녔더니 철이 빨리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 메인프레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코볼로 프로그램, 포볼, 포트란, 파스칼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를 지나서 오픈 아키텍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요즘 현대의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000년도까지 한 15년 동안 제가 폴스데이터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2005년도에 이제 BI매트릭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또 AI 솔루션 2011년도에 이제 뭐 AI 바람이 불면서 AI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최근에는 CI라고 해서 콜라보레이션 인텔리전스를까지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콜라보레이션 인텔리전스까지 해서 꾸준한 개발 활동을 이뤄오고 있고요. 사실은 BI라는 게 옛날부터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화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20년이 훨씬 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로우 코드, 노 코드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때 20년 전 이전부터, 물론 이제 분석이나 조회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때부터 로우 코드는 시작되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이제 GS 타워에 있는 아모리스 홀에서 또 한 번의 혁신, 이제 코딩 없는 세상이 온다, 2018년도에 발표를 한 그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52시간 근무제도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도 부족한데 어떡하냐 해서 이제 로봇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초급 기술자가 만들 수 있고, 개발 속도도 한 10배 이상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개발 방법도 표준화해서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었어요. 뭐라고? 소프트웨어 로봇이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홍보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는 이게 이제 글로벌 최초로 저희 회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응원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글로벌에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슬슬 무르익기 시작한 이런 트렌드나 바람이 아주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로우 코드라고 하는 그 코드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죠. 가트너에서도 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립형 소프트웨어가 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박현재 저기 소장님께서도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코드 노코드가 이제 앞으로 10대 과제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소프트 로봇으로 한 몇 년을 했는데, 한 4, 5년을 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로우 코드로. 왜냐하면 같은 트렌드에 묶어 가야 되니까. 사실은 자율주행차 만든 지 10년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로봇을 했는데 좀 잘 안 되긴 했어요.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로우 코드라는 것이 뭐냐,
SQL, 자바 프로그래밍 없이 업무 시스템이 가능한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이제 로우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슬라이드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발표 자료 이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떻게 도입부를 설정을 할까 싶어서 히스토리를 잠깐 슬라이드를 만들어 온 거 오늘 아침에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저 아우디 플랫폼, 요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코드의 출현 배경. 저희는 이제 쉬운 거는 노코드로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형 B2B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복잡한 업무 로직을 섞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로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우코드라고 해서 그걸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올 초에 구축한 농림부 아그리스 시스템의 농가 환경 조사하는 돼지열병이나 그런 벼이삭 이런 거 조사하는 데에는 노코드로 구현을 한 사례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로우코드가 출현하게 된 배경, 로우코드란 게 무엇이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이 어떻게 녹아져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PPDM이라고 하는 건데 빨리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드넷 사장님께서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시간이 한 10여 분 이상 더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씩 다 키노트 세션에서는 좀 줄여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는 이거죠. 요즘 IT 개발자가 부족하다. 이게 키워드고 팬데믹이 가속화시켜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시스템화되는 게 더 빨라져서 개발 수요는 많은데 개발자는 부족하다.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로우코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축사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빨리 기르면 되지. 근데 실제로 과정을 만들고 양성을 하고 숙련을 시킬 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자바 개발 8대 기술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복잡한 부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배우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툴로 개발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봤더니 BI 올랩 툴, 대시보드 툴, 리포팅 툴, UI UX 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 어떻게 많냐? BI 올랩에서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대시보드도 요즘 많이 쓰는 타블로나 클릭뷰 같은 게 있고 레포팅 툴이나 그 다음에 UIX, 엑스빌더, 넥사크로 이런 것들 다 아시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자바 아키텍처를 가진 스프링이나 마이패스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프론트엔드를 하는 그런 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40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뭐라고 불렸었냐? 케이스툴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스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해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유지 보수를 쉽게 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일본에도 굉장히 유명한 툴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LG CNS나 SK CNC에서 10수년,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최근에 이제 LG CNS에서도 이제 MDD를 쭉 하시다가 로우코드를 가미한 NCD NCD라는 툴을 만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케이스2를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자동화하는데 실패했냐. 오늘 약간 학술적인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솔루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그 기계가 작성을 해준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트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로우코드 솔루션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그럼 어떡하니? 옛날에는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 소스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서 이거를 마음에 안 들면 또 현업의 요구사항이 특이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조정해서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로우 코드는 코딩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지고 안 보여줍니다. 아예 못 고치게. 저희 BI 기술이 20년 넘게 저희가 해봤는데 안 고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학술 토론회 때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성된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다 보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스를 고치면 모델링이 고쳐져야 되는데 모델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단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델과 프로그램 소스가 다시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돼서 잘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전통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냐면 이러느니 비슷한 프로그램 찾아서 살짝 수정해 쓰자. 지금 현재 그 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델링, 이 현실 세계를 이 IT 세계로 모델을 통해서 디파인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툴이 UI, UX 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직관적으로 갖다 드로잉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직관적이니까 쉽지 않겠냐 해서 꾸준히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 배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로직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 로직을 달다 보니 컨버전이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DB-SQL에 대한 그 스크립트들이 많아서 이 코딩과 이 코딩된 거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케이스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됐다는 거죠. CBD 방법도 많이 나왔어요. 요즘 MSA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서버 단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들을 또 조립형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거기도 이제 코딩에 기반한 것이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노력들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탄생된 게 이제 그 로우 코드 쪽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BI 매트릭스는 옛날부터 B2B 시장이었기 때문에 데스크탑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 글로벌하게 나오는 솔루션의 99%는 다 모바일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노트패드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거의 주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IBM, 오라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실제로 메이저 업체만 한 20여 개가 넘고 스타트업 포함해서 하면 200개, 300개의 로우코드 솔루션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개, 15개 이상의 로우코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솔루션들의 특징들이나 그 방향성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가트너에서 향후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그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대체를 할 거다. 그리고 2024년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2024년 안 나오는구나. 25년도까지 65%가 로우코드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자신문에서 5월 달에 게시한 건데요. 저 BI 매트릭스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중요한 게 이제 로우코드를 뭐 어떻게 개발하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프론트엔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엔드 쪽에 있는 프로시저 쪽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엔터풀인가 뭐 거기에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는 프론트엔드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론트엔드에 보면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BI 올랩, 대시보드 시각화, 리포트, UI UX, 뭐 엑셀 자동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UI UX 툴은 레포팅이나 시각화나 BI 올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인쇄만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UI UX만 표현할 수 있고 레포팅 툴은 또 UI UX가 안 되고 대시보드 시각화가 안 되고 대시보드 시각화는 또 CRUD에 할 수 있는 UI UX가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다 배워야 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BI 매트릭스는 이 5가지를 하나의 툴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합 UI 솔루션을 개발한 게 그 솔루션 이름이 아우디가 되겠고요. BI 올랩을 먼저 보겠습니다. BI 올랩은 이런 표 많이 보셨죠. 또 이런 차트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 있잖아요. 가로 세로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배치를 하면 그 안에 피보팅, 드릴링, 소팅, 필터링, 그룹핑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쪽에 올랩이라는 용어로 과거에 계속 20년 동안 존재해왔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코딩 한 줄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BI였다는 것이 로우 코드였다는 것이죠. 또 이 대시보드 시각화를 하려면 좀 미려한 요소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전문 툴을 도입을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또 어떤 A4 용지에 라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에는 또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를 것 같은 이런 그 내용들, 컨텐츠를 툴 하나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는 그거에 대한 비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UI UX 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조회 수정 삭제 등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현업에서는 엑셀로 많이 수작업을 하시죠. 이걸 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이제 노가다성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지금 요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자동화된 요구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작업이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자동해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간단하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아우디 플랫폼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 하니? 그거를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로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풀스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영역을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영역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백엔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70% 정도에 해당되는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시키면서 API와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요 툴에서 커버링을 하고 있다. 아마 여기 개발자분들 혹시 오셨으면 MVC 모델이라고 아실 겁니다. 모델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뷰는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걸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 이 기본 MVC 모델을 그대로 로봇화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UI봇,
프론트엔드 UI를 개발을 하다 보면 처음에 화면을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를 하거나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화면을 설계를 하고 화면을 HTML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시켜주고,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를 태우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프린트아웃을 하거나 엑스포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테스트해보고 배포하는데, 이거를 과거에는 다 코딩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UI봇, DB봇, 프로세스봇을 쓰게 되면 코딩 한 줄도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DB봇은 뭐냐면 BI 기술을 활용해서 DB를 연동하는 기술.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탐색을 해서 원하는 드래그 앤 드랍만 하게 되면 그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SQL이 제너레이트 됩니다. 우리가 신한카드에서 혹시 오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테이블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검색어로 서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쿼리를 뽑아서 데이터를 뿌려주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기술이 있고, UI UX 배치 자동화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UI 배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뭐가 문제가 있냐? 화면을 잘 그려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로직을 담거나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녹여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엑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봇인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프로세스봇에 들어가는 모듈들을 그 컴포넌트화해서 그거를 연결하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연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B봇이라는 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저런 SQL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결과가 보여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보여지는 저 화면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인서트 업데이트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 만들어지면서 DB에 적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DB봇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UI봇입니다. UI봇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UI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엑셀입니다. 파워포인트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저런 표랄지, 표 안에 들어가는 수식이랄지, 폰트, 색깔, 크기, 높이, 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엑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엑셀로만 존재한다면 뭐 별로 영향가가 없겠지만 저희 회사 엔진으로 이 엑셀로 들어가 있는 이 로직을 전부 HTML5로 렌더링을 해주면서 자바 코드로 싹 다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 놓고 DB 연동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웹으로 저장을 하면 웹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좀 이따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도 간단하게 짜고 파생공법이라는 제가 특허를 만든 게 있습니다. 코딩을 안 하고 원하는 저런 예수금, 대출금이 있는데 개인법인 5천만 원 이상이야, 예금자수, 계좌수, 총금액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렇게 간단하게 SQL만 짜면 결과가 저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파생공법입니다. 이 파생공법은 저희 회사 교육장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거든요. 교육장에 오시면 하루만 교육받으면 다 누구나 간단하게 SQL로 저런 복잡한 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DB SQL을 날려서 가져와서 첫 번째 레코드부터 엔드 오브 레코드까지 뺑뺑이 돌면서 어떤 if and then else 로직을 통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걸 더하는, 메모리상에다 더해놓고 라이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구조를 하지 않고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파생공법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맛만 보고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가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 로직을 태울 수 있는 프로세스 봇을 가지고 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원래 이게 40분
맞는 건가요? 30분으로 줄인 건가요? 저만?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열화와 같은 축사를 해주시는 바람에 한 15분 정도를 까먹으셔서 자, PPDM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혹시 저희 최 이사님 나중에 저희 상품 좀 갖다 드리세요. 예. 빨리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그래서 아래 표에 보면 뭐 PM도 필요하고 모델러도 필요하고 분석가도 필요하고 개발자도 필요하고 테스트 필요하고 안정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많은 기관과 많은 개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왜 할까 봤더니 업무 담당자와 분석 설계자와 개발자와 PM과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 포포스 방법론이 굉장히 좀 안 좋다 하니까 새로 나타난 방법이 이제 에자일 방법론이죠. 이제 스크럼 단위로 쪼개가지고 다 빨리 처리한 다음에 이걸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데브옵스까지 발전을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가라고 하고 저희는 PPDM으로 가겠습니다. PPDM은 뭐냐면 5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뭐냐면 현업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없이 바로 개발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죠? 이상하죠? 분석 설계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개발자 유머인데요. 인터넷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대로 치면 나옵니다. 처음에 실제로는 요 그네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현업 아시죠? 현업인 저렇게 3단짜리 멋진 거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설계는 이상하게 하고 만드는 사람은 럭셔리한 의자를 갖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비용은 롤러코스터만큼 들고 결국은 이제 테스트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요거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이런 그 코딩을 다 없애고 이게 왜 갑자기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요구사항을 확정하면 바로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서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팩스 보이시죠? 현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팩스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업한테 보는 거 기계한테 알려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 좀 보시면 화면 레이아웃, 컬러, 폰트, 크기, 위치, 차트, 데이터 수식, 업무 기준 및 로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팩스에다 알려주냐 이거죠. 그거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엑셀이더라 이런 거죠. 엑셀은 현업이 요구사항을 조금 현명한 현업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그램 수준으로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스트하다가 틀려도 다시 고쳐서 다시 저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외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저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뭐냐면요. 분석 설계가 필요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업의 요구사항이 바로 HTML과 자바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분석 설계할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그럼 IT는 뭐 하냐? IT는 그 현업이 그런 럼무, 로지, 폰트 크기, 위치 다 했는데 DB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일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는 일을 현업이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IT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IT는 데이터 연결하고 업무 로직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동영상은 보여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나오시면 제 동영상을 부스에서 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볼까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구축 사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사례는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기재부에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정책 지표 비정형 분석 2,500개, 그 다음에 의사결정 대시보드 화면 600개, 8,000여 개의 정책 지표를 다 링크 받아갖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걸 분석하고 보여주는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을 스타트한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차세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아그릭스라고 하는 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제품들과 다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BIMS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희 회사 솔루션으로 노코드를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L사의 손익 추정 시뮬레이션을 하는 대부분의 손익 추정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냐?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 다른 툴로는 잘 못합니다. 자바로 개발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유지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한 1년쯤 지나면 폐기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로 돌아가는데 저희는 엑셀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은행, 여기 혹시 오신 분 계시나요? 부산은행 담당자가 행장님 보신다고 본인이 맨날 고쳐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한진의 회계비용 취합 전표 처리 업무를 UI UX로 개발한 사례가 되겠고요. GS 쪽의 경영계획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또 사례가 되겠고, 이 차세대 차년도 종합예산계획, 그러니까 경영계획, 판매계획, 수급계획, SCM이나 경영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엑셀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동화하고 아웃풋은 또 HTML5로 변환해서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사장님이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면 질문은 제가 지금 발표 끝나고 부스에 가 있을 테니까 부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번.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초창기 로우 코드 플랫폼 출현 배경에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전통적 방법으로의 회기를 PPT에 적혀 있어서 혹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플랫폼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문제, 예를 들어서 수정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인데 뭐 소스 코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 요구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프로세스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DB봇을 통해서 이제 SQL을 만들었는데 SQL을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SQL은 저희 DB봇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노드 하나가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된다 하면 이 노드를 빼서 이놈을 수정을 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자체 개발해서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로우 코드라고 했잖아요, 저희가요. 로우 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조회를 했는데 요즘은 어떤 그 사용자의 그 고객 정보를 조회한 이력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그 로우 코드 이제 조회를 한 그 다음 스텝에 로그 정보를 어디 DB에다 기록해라라고 하는 스텝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끼워서 넣고 그거는 이제 전사에서 쓸 수 있는 공통 컴포넌트로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전혀 안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 케이스 툴의 방법론은 전체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전체가 항상 바뀌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특정 부분만 갈아 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보고 싶은데 요새는 오픈 소스와의 협업도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네. 가령 이제 로우 코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네. 뭐 API 닥스를 구축하고 싶으면 스웨거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하듯이 예. 그런 오픈 소스에 개입이라 해야 되나?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픈 소스도 저희 이 아키텍처 자체가 전부 자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끼워 쓸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버 단에서 저희가 REST API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는 글로벌 표준을 좀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만들어 놓은 무슨 JSP를 우리가 여기 시스템에 끼웠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든 이 툴로 만든 소스 코드를 화면들을 그 고객 시스템의 특정 화면으로 자바 JSP 만든 것처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만든 게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인테그레이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깊은 내용은 저쪽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